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단지 이 이유만으로 최고의 땅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고대 로마 시대에도 과연 서울의 강남 또는 한남동과 같은 곳이 존재했는가? 고대 로마의 부자들은 과연 어떠한 땅을 선호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땅은 어떤 매력이 있었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자, 로마의 귀족과 부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지역, 즉 최고 상급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이 어디냐? 바로 팔라티노 언덕이란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팔라티노 언덕은 로마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7개의 언덕 중에 하나인데요. 이 7개의 언덕은 로마인들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팔라티노 언덕은 전설에 따르면 로마의 건국자였던 로물루스가 가장 먼저 터를 잡았던 곳이죠. 팔라티노 언덕은 7개의 언덕 중에서도 가장 넓고 높은 언덕에 속한다. 일단 언덕이 높다는 것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을 뜻하지. 하지만 막상 언덕 위에 올라가게 되면 위는 굉장히 평평하고 넓은 땅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리를 잡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이처럼 방어에도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넓고 평평한 땅을 갖고 있었던 것이 팔라티노 언덕이었기 때문에 다른 6개의 언덕들을 제치고 건국자인 로물루스 왕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팔라티노 언덕은 로마 제국의 시작점이 되는 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점점 이곳이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제국 로마는 바로 이 팔라티노 언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여기고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거주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팔라티노 언덕에는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들이 궁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 뒤를 따라서 로마의 최고 명문 귀족들이 앞다퉈서 이 팔라티노 언덕에 자신들의 저택을 짓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팔라티노 언덕은 과연 이런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단지 이 이유만으로 최고의 땅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자, 팔라티노 언덕은 이런 역사성 외에도 로마의 최고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로마의 중심부에 위치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언덕이었기 때문에 일단 뷰가 굉장히 좋았어요. 팔라티노 언덕에서는 로마의 시가지가 훤히 보이는 뷰를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로마를 관통하는 테베레강 역시 서울의 한강뷰 못지않게 잘 볼 수 있는 언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높은 언덕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음이 심하지 않았고, 또 테베레강이 범람하면 상대적으로 홍수의 피해도 덜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로마의 중심을 지나는 테베레강이 범람하는 날에는 저지대 같은 경우 모두 물에 잠기고 만다. 그리고 저지대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소음도 상당히 심하지. 하지만 이 팔라티노 언덕은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 팔라티노 언덕이 로마의 정치 기관들이 모여있는 광장, 즉 포로 로마노와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한 언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와 권력이 강한 귀족들은 정치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팔라티노 언덕은 정치의 중심지인 포로 로마노와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팔라티노 언덕은 지형의 장점과 그리고 특별한 역사, 마지막으로 정치와의 가까운 접근성까지 갖추게 되면서 당시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이라면 누구나 살기 원했던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사실 한남동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한강, 그리고 위로는 남산이 지탱하고 있어서 자연 친화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대 로마와 현대의 대한민국, 여러모로 문화나 시대적 배경 같은 게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나라지만 그 안에 살고 있던 최고 수준의 부자들의 생각은 생각보다 비슷한 면이 많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팔라티노 언덕에서 실제로 살았던 로마 최고의 귀족들은 과연 어떤 형태의 집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러한 로마의 고급 주택들을 도무스라는 단어로 불리었는데요. 그 구조와 형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적인 저택의 규모인데요. 일단 팔라티노 저택들의 기본적인 크기는 보통 1000제곱미터가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는 아파트의 면적이 84평방제곱미터, 즉 25평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그런데 팔라티노의 저택들은 무려 350에서 500평 정도 가량의 면적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고대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서 3층 그 이상의 층수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층이 아닌 복층 구조의 저택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가 굉장히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의 재료인데요. 일단 잘 알려진 것처럼 아시아는 보통 목재 건물을 많이 지었고 유럽은 석조 건물 형태가 많았죠. 팔라티노 언덕의 저택들은 기본적으로 석조 건물이었는데 그 수준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라티노 언덕의 저택은 당연히 최고급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 재료 역시 가장 튼튼한 혼합 콘크리트와 벽돌을 기본 재료로 사용하되 나머지 바닥 부분은 최고급 대리석을 깔아줘야겠지. 그리고 벽 같은 경우에는 눈이 심심하지 않도록 고급 모자이크 타일과 고풍스러운 프레스코 벽화 등으로 꾸미고 중간중간 존재하는 기둥과 맨 위에 있던 지붕 등은 엣지 있게 목재를 사용해서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속은 튼튼하고 겉은 화려하고 세련되게, 이런 컨셉이 바로 팔라티노 언덕의 저택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팔라티노 저택의 주요 공간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구 쪽에는 굉장히 넓고 웅장한 로비, 즉 손님들을 접대하는 대형 응접실이 있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천장은 뚫려 있어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형태였고 바닥은 고급 대리석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첫인상을 굉장히 강렬하게 줄 수 있는 형태였죠. 손님을 맞이하는 로비는 저택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대한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도록 한다. 그리고 이 로비를 지나게 되면 여전히 건물 내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천장이 뚫려있는 야외 정원이 건물 내에 존재했는데요. 이곳은 연못과 분수 등이 설치되어서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집주인이 조용히 독서를 즐기는 등 약간 힐링 공간으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도 쓰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건물 밖에 있는 야외 정원도 아니고 건물 안에 또 다른 정원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좀 신박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을 지나서 또 다른 구조물은 바로 초호화 연회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팔라티노 언덕은 로마의 정치 그리고 사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집 안에 최고급 연회장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지. 벽면은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와 모자이크 타일로 꾸미고 침대를 두어서 맛있는 음식들을 누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최대한 넓고 화려한 공간에서 음악을 듣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즐기는 연회장이 되는 것이다. 하하. 자,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구조 외에도 팔라티노 저택들은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일단 저택 안에는 당연히 최고의 스파 시설인 목욕탕이 들어간다. 냉탕, 온탕, 한증탕 등의 다양한 형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 최고 귀족이라면 항상 청결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 경기장과 체력 훈련장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침실과 서재 역시 최대한 넓지만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한다. 이렇게 팔라티노 언덕의 저택들은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을 최대한 프라이빗하고 또 최고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간 현대로 따지면 최고급 호텔이 가지고 있는 헬스장, 수영장, 그리고 대형 로비, 연회장, 그런 구조물들을 모두 개인 저택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최고의 부자들은 대부분 팔라티노 언덕에 모여서 최고급 저택이었던 도무스를 짓고 살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팔라티노 언덕에만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팔라티노 언덕은 로마 최고의 입지이자 권력과 정치의 상징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붐비는 곳이다.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100만 명이나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또 로마를 방문하기 때문에 언제나 바쁜 도시이지. 이런 곳에 계속 살다 보면 정신도 없어지고 조용히 사색을 하거나 창의적인 활동도 하기 힘들어진다. 이럴 땐 로마를 벗어나서 탁 트인 공기를 마시면서 나만의 힐링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 하하. 이런 취지로 인해서 로마의 부자들은 로마 근교에 따로 또 별장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현대에도 어원이 되는 빌라라는 단어로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 고급 저택이나 아니면 근교에 있는 대형 별장 같은 것들을 빌라라고 여전히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그 뜻이 변형되면서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것이 빌라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죠. 어쨌든 원래 이 빌라라는 단어의 어원은 로마 최고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환기를 위해서 로마 근교에 대형 별장들을 지었을 때 그 쓰인 단어를 빌라라고 기억해 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로마 근교는 도심의 팔라티노 언덕과 같은 최상급지보다는 땅값이 싸다. 당연히 훨씬 더 큰 규모로 다양한 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지. 목욕탕도 훨씬 크게 짓고 정원 역시 대규모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개인 경기장도 훨씬 크게 만들어서 하루 종일 검투사 경기를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남은 땅을 농작지로 사용해서 추가적인 경제적인 이득도 챙길 수 있지. 이렇게 로마 근교의 빌라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더 쌌기 때문에 팔라티노 언덕의 초호화 저택들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더 추가적인 시설들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별장에서의 생활은 로마 최고의 부자들과 귀족들에게 단지 휴식만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는데요. 별장에서의 생활은 단지 휴식이 아니다. 로마 최고의 부자들은 언제나 정치와 철학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고,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만 한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스포츠라든지 사냥, 그리고 예술 활동 및 농업 등 생산 활동 등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로마 최고의 부자들은 별장을 단지 휴식이나 힐링 공간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문화, 정치, 경제, 철학 등의 중심지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거나 즐기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성기 시대의 로마 최고 귀족들은 자신들의 삶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 별장을 이용했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로마의 빌라는 나중에는 이탈리아나 유럽의 전원 별장 문화를 생기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현대의 어떤 고급 휴양지나 리조트가 만들어진 데도 일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로마 최고의 부촌인 팔라티노 언덕, 그리고 로마 최고의 저택 구조였던 도무스, 마지막으로 로마 근교에서 특별한 별장으로 사용했던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쩌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부자들과 굉장히 비슷한 면도 많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로마의 부자들은 어떤 철학이라든지 독서와 토론, 그리고 운동, 체육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과 연관지어서 생산활동 등 정말 이렇게 다양한 종합적인 부분을 발전적으로 생각했고, 이런 부분을 자신들의 최고급 저택이나 별장 등에 적용해서 이런 건물들을 짓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꽤나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역시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체크해 주세요. 그럼 춘닥터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